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자, 안녕하세요. 자, 2024년 10월 2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자, 오늘도 정말 주가 지수가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나요? 예, 삼성전자가 끝없는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오늘 이렇게 내용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호실적 발표한 기업 한두 개 있고요. 또 메이저 실리콘 업체, 이제 실리콘 관련된 기업 하나 리서치에서 자산 전략 보고 이거 괜찮더라고요. 내용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또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중공 실적 있었죠. 그리고 KB금융, 삼성 E&A까지 해서 한번 좀 빠르게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증시는 오늘 나스닥이 또 비교적 크게 올라서 좋게 끝났고요. 테슬라가 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미국 경제지표 좋았고, 다만 10년물 국채금리 떨어졌습니다. 해리스 당선 확률이 이제 모처럼 소폭도 상승했고, 트럼프는 좀 하락을 했고요. 예. 그렇지만 큰 변화는 없었고, 또 시장 특징은 이제 미국 증시는 기업들 실적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특히 신규 실업수당 이제 청구 건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죠. 해고자 수가 적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S&P 글로벌 종합 PMI 지수, 여기서 이제 발표하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설문조사인데, 이게 이제 50을 넘으면 호황이거든요. 54.3. 물론 제조업은 안 좋아요. 서비스는 좋고. 그렇지만 제조업도 전월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표가 좋은데도 금리가 좀 꺾인 건 시장에 조금 이제 우호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좀 보셔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은 일단 괜찮았고요. 또 테슬라가 질주했죠. 테슬라가 이제 3분기 이제 매출과 이익이 좀 호조를 좀 보이면서, 예, 뭐 어제 설명해드렸죠. 근데 22%나 주가 폭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도 좋은 평가, 최근에 나온 가장 강력한 실적이다. 두 번째 성장 물결 맞이할 준비가 됐다. 뭐 내년에 인도량 증가, 로보택시 26년에 나올 거고요. 또 완전 자율주행 기능 업그레이드, 세미트럭 생산 뭐 이런 것들, 또 저가 전기차도 이제 내년에 나오겠죠. 다만 밸류가 높다는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퍼가 100배에 가까우니까 좀 조심은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미국 빅테크, 아마존, 메타, 그리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 4대 빅테크가 모두 실적 발표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실적 시즌이 다음 주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의 실적 보면 아주 좋죠. 이미 지나간 이슈고, 앞으로의 실적은 이제 빅테크들이 또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이들의 지출 증가가 나올지, AI 얼마나 투자할지 한번 또 봐야 되겠습니다. 테슬라 뭐 말씀드렸고, 엔비디아 뭐 대부분 반도체는 좋았어요. 서비스나우도 이제 AI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예, AI 투자 지출 늘릴 거라는 언급에 급등했고, 웨스턴 디지털은 낸드 관련주인데 시간에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 한국에는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월가 큰 손들이 전력 인프라 투자 유망하다. 매일경제에서 아마 뉴욕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글로벌 금융 리더 포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 아마 갔다 온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앞으로 50년,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엔비디아 중심의 반도체를 봤다면 앞으로 50년은 인프라스트럭처다, 전력. 예. 근데 이거 뭐 저도 계속 요즘에 많이 언급드리죠. 이제 저도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쪽 시장이 생각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저도 이 정도까지인가 좀 싶었는데, 이제 최근에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파급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원전만이 아니라 천연가스도 있고 여기에 뭐 태양광, 예, 또 배터리도 필요해요. ESS 배터리 필요하고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AI 산업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전력이에요. 전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친환경 전기가 사실 더 필요한 거죠. 근데 미국은 또 이게 노후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GE 버노바라는 회사의 실적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표 기업인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주가들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단기 투자는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산업이 맞다면 뭐 이렇게 요즘에 검색하면 다 ETF들 많이 나오니까 뭐 미국 전력 설비, 전력 일부나 ETF 그런 걸 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신다거나 그런 게 제일 낫죠. 왜냐하면 이제 많이 올랐는데 한 번에 들어가는 거는 너무 위험하죠. 네. 근데 어쨌든 산업은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2의 엔비디아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장이 커지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제가 이제 2시 지금 20분인데 지금까지는 현대모비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현대모비스가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올 건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최근에 톤이 올라갔어요. 근데 보통 그러면 잘 나와요. 근데 톤이 꺾이죠. 그러면 안 좋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 보면 이제 유추는 가능한데 너무 잘 나왔어요. 예상이 6,600억인데 9,000억 찍어버렸습니다. 지난 분기보다 훨씬 잘 나왔고, 그러니까 모비스는 항상 좀 실망을 많이 했던 게 예상보다 항상 안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도 현대차에 비해서는 너무 부진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익이 급증했는데 이제 모듈 사업부가 좀 적자보다 흑자 전환한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이익률 좋은 AS 사업부도 돈을 더 많이 번 것 같습니다. 또 GM과의 뭐 협력 관련해서 그런 기대감들도 있고, 그리고 송은산업은 화학회사인데 석유와 주가 많이 빠졌죠. 근데 지난 3분기에 144억 벌었는데 이번에 222억이에요.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거의 안 써서 사실 예상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화학업종 내에서도 좋은 실적을 보여줘서 석유화학 기업들도 좀 회복됐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을 갖게 하는 뭐 좋은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 한번 볼게요. 메이저 실리콘 업체, 그러니까 엘캠이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큰 폭의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중국 플랜트 증설분이 이제 가동되면서 물량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주요 실리콘 업체들이 이제 가격도 인상하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범용 실리콘 주요 수요국인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니까 실리콘도 들어가는 거죠. 경기에 민감한 소재잖아요. 예. 그래서 국내 대표 기업인 그 KCC의 실리콘 부분도 좋아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KCC도 사실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좀 관건입니다. 저거를 뭐 밸류 파는 데 쓰면 주가가 상당히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 실리콘 사업이 좀 뭔가 순화할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리서치에서 자산전략, 이게 뭐냐면 하나투자증권 이제 리서치센터에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마켓 타이밍 맞추지 마라. 그러니까 정말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아니면 뭐 반대로 할 수도 있죠. 그걸 사실 맞출 수 있나요? 못 맞추죠. 그건 못 맞춰요, 누구도. 예,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그런 마켓 타이밍을 잡아서 하는 것, 적립식으로 매달 사는 거 있죠. 이거를 결과론적으로 한번 이제 비교 분석을 해봤대요. 예, 근데 어쨌든 해봤더니 적립 투자가 성과가 더 좋아요. 비슷해요, 사실은. 그죠,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계속 적립식으로 매월 사는 거죠. 네. 근데 그냥 오르건 내리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 한 달에 한번 사든 성과는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밍 잡아서 정말 한국은 정말 마켓 타이밍 잘 잡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난이도가 높아서. 근데 예, 그렇게 하는 것과 적립식으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별 차이도 없었고, 오히려 예, 적립식이 이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적립식의 힘을 보여주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래요. 그 미국 S&P 500 ETF가 스파이죠. 93년 이후로 그러니까 상장된 93년 이후로 그 주식 비중 변경 유혹을 이거는 그냥 매월 일정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적립식은 매달 사는 거예요. 같은 금액을 그냥 우리 적금 드듯이. 그랬더니 93년 이후로 지금 24년 10월 말이면 자산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매월 100달러씩 투자했다면, 매월 1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만 원이죠. 그러니까 10만 원씩 투자했다면 그게 지금
그 얼마가 됐냐면 19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3천 정도 되겠지. 엄청난 돈이 된 거죠. 원금은 는 거 대비 5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방법은 여러 가지죠. 추세가 좋아서 막 추세 오를 때 신고가 나는 거 쫓아가는 방식이 있고, 급 나갈 때 잡아서 야 이거 어차피 다시 상승하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보다 그냥 정액 적립식이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성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액도 빨간색이에요. 나머지는 다른 거 추세 추종 뭐 평균 회기인데 그냥 너무 압도적인 성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왜 이렇게 우리가 타이밍 잡으려고 했을까 참 그것도 허무하기도 합니다. 채권도 그냥 장기 투자래요. 이게 채권은 사고 팔기도 하잖아요. 금리 떨어지면 채권값 오르죠. 그래서 팔고. 그러니까 채권은 만기 때 이자 받거나 아니면 이제 3분기에 한 번씩 받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만기 때 원금과 이자 이제 어쨌든 다 회수하는데, 어쨌든 10년 만기 국고채를 만기 보유했을 때와 그냥 운 좋게 강세정에서만 매매를 했을 때,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 오르니까 그거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 만기까지 보유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좋았어요. 또 그러니까 굳이 이것도 뭐 마켓 타이밍 잡을 필요 없었다는 거죠. 해외 채권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야, 환율 떨어지면 어떡하지? 환율 때문에 못하겠다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대요. 예. 수익률 비교해 보니까 그냥 환율 오히려 환차익이 난대요. 만기까지 보유하면. 예.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기 투자하면 환차익이 마이너스, 장기 투자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를. 그러니까 강세장에서만 매매했는데도 수익의 30%가 사라져 버렸대요. 그냥 단기 투자했을 때. 이건 멀리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맞는 얘기인데 왜 안 될까요? 투자들은 매일매일 주가를 보면서 오르는 건 더 사고 싶고 빠지면은 팔아버리고 싶고 그런 경우도 많고, 또 내가 확신을 갖고 주식을 갖고 있어도 급 나가면 못 견디고 바닥에 손절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좋다면, 예, 뭐 예를 들면 앞으로 전력기기가 좋다면, 앞으로 은행주가 좋다면, 뭐 현대차가 좋다면, 삼성전자가 좋다면 그냥 매월 사란 얘기죠.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니면 내가 우리나라의 국고채 3년 만기 국고채가 있으니까 뭐 그게 좋다면 채권을 사는 거죠. 적립식으로. 예.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 가지고 하자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또 리츠도 괜찮대요. 한 주택을 초과하는 부동산 투자는, 그러니까 주거용 비주거용 불문하고 리츠가 괜찮다. 예. 황금성이 낮다는 부동산의 약점도 해소하고 관리도 쉽고요. 그래서 ETF 중에 VNQ라는 ETF가 있대요.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랑 ETF, 리츠 ETF 비교했더니 주택 지수는 80% 20년간, VNQ는 무려 120%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츠가 더 성과가 좋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주로 ETF 중심으로 해서 적립식 투자가 참 성과가 지금 보면 쉽다. 근데 적립식 투자는 당장 성과가 안 나요. 예. 그래서 그렇고, 어쨌든 이제 경기 및 자산시장 봤을 때 요즘에 한국은 좀 안 좋지만 이제 실적 때문이죠. 실적이 좀 꺾이고 있어서 그렇지만 하락이 과도한 미국 국채하고 국내 증시 주목하자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비중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주식 한국, 미국 나눠서 한국 비중은 20으로 올리고 미국 비중은 뭐 그대로 좀 거의 유지하고, 채권을 한국 채권 15, 미국 10. 요게 이제 자산 배분이죠. 부동산 20, 벤처, 원자재, 비트코인. 여기다 ETF도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뭐 비트코인 ETF, 원자재 ETF도 있죠. 금 ETF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한 10% 정도 해서 하자. 예. 그 저도 제가 생각에는 은행에 예금 넣는 것보다 이런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뭐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예. 결국 자산이 올라간다는 가정하에서는 적립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개별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어떤 기업을 장기 투자할 때 적립식으로 매월 사는 것도 의미가 있다. 예. 근데 지금 삼성전자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짜증 나실 거예요. 뭐가 맞냐? 삼성전자 이렇게 빠지는데 적립식으로 샀는데도. 그럼 결국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근데 또 장기적으로 삼성전자 또 차후에 오른다면 이제 성공하는 거죠. 주가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쉽지 않죠. 예.
그 적립 투자라는 게 당장의 성과가 안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 근데 결국 이런 지표를 보면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이런 그 투자도 있다는 거 한번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실적 발표했었죠 어제. 그래서 메리츠의 김준성 연구원님이 일단 판매량은 감소했고 3분기 연속 판매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도 좀 안 좋았고 감소했고 비용 때문이요. 임금 협상 결과 때문에 인센티브가 더 그러니까 인건비 지급됐고 람다2 엔진 이제 품질 비용 이런 일회성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올해 실적은 최대다. 다만 실적 가지고 좀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래요. 그래서 인도법인 상장했으니까 이걸로 주주 환원을 얼마나 할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의 송선재 연구원님은 현대차는 산업 수요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규제 등 불확실성이 있지만 판매 강화로 24년, 25년 모두 8에서 9% 영업이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3일 날 미국 공장 이제 가동 시작하면서 전기차 전용 공장이죠. 내년 보조금 받을 것 같고 뭐 싸죠. 배당도 5.2, 우선주가 7.2%. 자사주 매입도 시작을 하고 인도법인 상장해서 이제 특별 환원 기대되고요. 그다음에 신영증권의 문영권 연구원님은 좀 아쉬웠던 부분을 적어주셨는데 그 인센티브가 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업이익이 22년 영업이익 증가에 2.7조 원, 23년에 1.7조 원 기여했던 게 믹스. 그러니까 좀 비싼 차들 있죠.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차들을 많이 팔면서 평균 판매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효과가 3분기에는 오히려 감소했대요. 예, 왜냐면 이게 그 인센티브가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좀 심해졌다는 거죠. 예전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환율 효과 빼고는 지난 3년간 좋았던 것 중에 환율 효과 빼고는 아까 믹스, 뭐 판매량 증가 이런 것들은 좀 오히려 꺾이고 있어서 좀 아쉽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펀더멘털 관점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을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 반등하려면 더 많은 판매가 필요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뭐 지금 당장은 쉽지 않다는 거죠. 재고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 환원이 필요하다. 다만 뭐 주가가 이런 거를 다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정도로 퍼 4배니까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어쨌든 주주 환원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기노브로 뭐 사실 적립 투자하기 가장 좋은 기업 중에 하나가 또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이죠. 그룹인데 현대차인데 어쨌든 일단 이번 실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아주 강한 상승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하이닉스야 뭐 나무랄 데 없죠. 뭐 메리츠의 김선우 연구원님도 이렇게 이익률이 좋은 것 같다. 뭐 HBM이 59%, D램 내년 시장 수요 괜찮다. 모건 스탠리가 반성문 썼어요. 잘못 본 거죠. 그리고 HBM 쪽으로만 좀 대응하겠다. 그리고 4분기도 더 좋을 것 같아요. 4분기 8.4조. 내년 1분기에 무려 9조 원 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이익을 지금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램이 좋을 때마다 맨날 투자 늘려서 안 좋아졌는데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모양새고 이런 것도 좋죠. 이번에 확인해줬죠. 그래서 12년도에 적자보다 13년에 회복하고 14년에 장기 호황. 지금이 그 사이클이에요. 25년은 그때랑 비교하면 이제 장기 호황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솔리다임 자회사죠. 내년 중후반 상장도 있다고 하니까 강력한 주가 상승이 한 2분기는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김영건 연구원님도 보수적 공급 전략, 그러니까 공급을 크게 안 늘릴 거다. 이런 내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순부채도 많이 줄었어요. 12조 원의 부채가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2등이 뭐 제 생각엔 1등 했고 완벽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시티증권은 분리된 메모리 시장 개척했다. 분리된 게 뭐예요? HBM과 다른 D램. 여기서 놀라운 성과를 낸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삼성중공업 뭐 실적 괜찮았고요. 그 기대치에 부합했고 특히 이제 그 해양 플랜트를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4천억 목표 달성 예상하고 수주 목표 56%라 좀 부족하긴 하는데 아마 연말까지 좀 협상하는 것들 잘 되면 달성할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회사랑 다르게 해양 플랜트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자람 없는 실적이다. 한투에서도 지금 보고서를 써줬고 수익성이 높은 해양 매출이 좀 좋고 그리고 수주장고 규모와 질, 공정 안정성, 해양 수익성까지 갖춘 거는 삼성중공업이 유일한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KB금융은 그 하나투자증권의 김도하 연구원님이 이제 써주셨고 실적 좋았고요.
주주환원이 매력이 있습니다. 25년 내년에 2.5조 원대 주주환원을 할 것 같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올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도 PBR 0.6배밖에 안 돼요. 보통주 자본 비율 대비해서 13%. 그러니까 자본 비율의 13%를 넘어가면 차년도에 주주환원 지원으로 활용을 해요. 예, 그러니까 더 뭐 배당이나 아니면 주주 이제 자사주 매입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목표 주가를 그래서 올렸고요. 배당 수익률은 한 3%대로 좀 낮아졌지만 꾸준한 주주환원, 실적 호전들이 좀 매력적인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이 왜 밸류업에 안 들어갔냐고요. 참 그게 아이러니죠. 밸류업 지수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삼성 E&A도 실적은 좋은데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기대보단 잘 나왔지만 일단 이제 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원가가 개선되고 정산이익 같은 것들이 좀 반영되면서 좋았는데, 근데 3분기 신규 수주가 안 좋았어요. 6천억밖에 없어서 지금 수주 달성률은 91%인데 사우디 파데일리 7.5조 한 번에 따냈잖아요. 이거 고려하면 좀 실망스럽다. 그 삼성전자가 좀 투자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삼성전자 투자를 많이 하면 E&A가 수주 받는데 그 구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아쉽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카타르나 말레이시아 수주 기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내년으로 좀 넘어갔고요. 그리고 사우디 알루자인 뭐 플랜트 쪽도 현재 업무법에 대해 협의 중인데, 그러니까 수주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현금이 좀 확보됐으니까 수년금이 주주환원 정책을 다시 발표한다면 모멘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악재는 거의 노출됐는데 주주환원이라든가 추가 수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좀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서는 이 정도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내부자 매수는 없었고 전자공시에서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S&T 에너지가 에어쿨러, 이것도 한번 예전에 소개해 드렸죠. 한 지난주에. 근데 에어쿨러가 공기, 이제 냉각기예요. 냉각기. 열교환기, 열을. 그러니까 공냉하는 거죠. 공냉. 에어쿨러. 공기로 이게 온도를 낮춰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탈리아 가스 파이프라인 설비회사에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열교환기, 이 시장 점유율 전 세계 1위고 비중이 여기 제일 큰데, 이게 가스 플랜트 있죠. 요새 제일 잘 나가는 LNG 발전소의 가스 플랜트 그쪽에 주로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번에 수주 받았던 거거든요. 이게 그 TJN-RU 이거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중동에서 이제 발주한 저탄소 LNG 프로젝트에 저 에어쿨러 납품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저번에 했던 거고, 요번에 한 거는 요겁니다. 이탈리아 쪽. 이탈리아로 갔다는 건요, 중동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저기 통해서 중동으로 이 회사가 저걸 이제 아마 조립해가지고 중동에서 뭐 그걸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냉식은 어쨌든 물질의 온도를 조절하는데 LNG에서 이 뜨거워진 가열 온도를 플랜트를 식혀줘요. 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동은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공냉식으로 하는 거죠. 비용도 싸고. LNG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앞으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LNG, 사우디도 가스에 집중하니까 이런 것들은 S&T 에너지한테 일단 수주만 봐도 긍정적인 것 같고, BHI가 일단 아직 계약은 아닌데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이 떴어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고성 천연가스 복합발전 주기기 제작 구매 낙찰통 시사, 이 한 달 후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꽤 크고 요거죠. 요거 이 회사가 원전도 하고 LNG 화력, 이제 LNG 복합 화력 HRSG라 그러죠. 요거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거 남는 폐열을 이용해서 그걸 한 바퀴 더 돌려가지고 가스 터빈을 움직여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좀 안 좋은 폐열을 다시 가져와서 그걸 한 바퀴 이제 그걸 또 이용을 해가지고 물을 가열해가지고 그걸로 터빈을 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친환경적인 복합 화력 발전소고 거기에 관련된 보일러를 만드는데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두 회사가 약간 경쟁도 하는 구조다.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공시가 이렇게 나와서 소개해드렸고, 아까 KB금융은 아까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한번 설명해드리고요. 네, 오늘은 제가 좀 사실 좀 강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2시 40분인데 이제 한 5분 후에 나가야 돼가지고 좀 지금 시장은 앞으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좀 먼저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현재 2시 40분까지 지금 증시는 아침에는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안 됩니다. 이게 코스닥 보이시죠? 그냥 무너지고 있어요. 계속 끝없이. 그래서 한국 시장은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걸 이끄는 건 외국인이에요. 예, 용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끝없는 매도를 좀 펼치고 있다. 예, 정말 한국의 삼성전자를 완전히 버리고 있고요. 오늘 이제 항공주에서는 TA홀딩스만 좀 올랐고, 그리고 오늘 에이징랜드가 이게 TSMC 관련 기업 아닌가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오르죠? 하이닉스가 테슬라의 1조 규모 AI 반도체 그거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거기 관련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면은 조금 오히려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되고 약간 덜어낼 필요도 있어요. 만약에 저 뉴스 때문에 갔다면. 예, 너무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뉴스 딱 저런 게 뜨면 그냥 팍 올리거든요. 예, 근데 저게 진짜로 어느 정도 공급하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테슬라하고 하이닉스가 진짜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사실 노출이 안 되는데 아무튼 기사가 나오면서 급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좀 좋은 뉴스는 맞아요. 맞는데 저것 때문에 흥분하시거나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 은행주 오늘 좋았고요. 네, 생명보험사, 전기차 일부, 방산주도 좀 올랐고, 요새 뭐 통신주 계속 조금씩 올라갑니다. 조선주도 오늘 근데 막상 삼성은 좋은 실적 냈지만 좀 빠졌고, 한국조선해양이 다시 20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빠졌고요. 이게 좀 아쉬운 게 테슬라가 급등해도 한국은 반영이 안 되네요. 오늘 인터넷 주들은 또 급락하고 있고 이유가 없어요. 특별하게 외국인 좀 매도가 있는 것 같고요. 아이폰 관련주 요즘에 안 좋죠. 예, 그래서 계속 좀 오히려 빠지고, 하이비전은 이제 최근에 뉴스 나왔다가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이고, 그렇지만 아이폰 관련주는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원전주도 지금 오늘은 좀 빠져요. 오늘은 좀 이렇게 최근에 급등한 후에 빠지고 있고, IT 대표주들도 일단 삼성전자부터 해서 오늘은 또 LG전자 그냥 다 두들겨 맞습니다. 이게 정말 하이닉스 말고는 답이 없네요, 진짜. 그리고 화장품주들도 딱히 오늘 이유는 없거든요. 저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근데 오늘 또 유독 좀 화장품주들, 예, 일단 뭐 차익 매물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업들 다 빠지고 있고, 좀 올랐던 엔터주도 좀 빠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뭐 나만 아는 기업이 없고, 조선이나 일부 통신, 보험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 좋지 않고, 예, 삼성전자 신저가, KB금융은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이제 환원, 그다음 고려아연 오늘도 올랐고, 모비스가 좋은 실적 냈고요. 예, LG전자는 오늘 급락했고, 예, IT가 정말 안 좋네요. 마린솔루션도 실적 좋았죠 어제. 예.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빠지고, 알테오젠도 오늘 빠지면 오늘 바이오는 다 빠지고 있고요. 예. 실리콘 또 화장품, 뭐 보로노이, 바이오, 펩트론 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 화장품이 빠지는 가운데 일부 2차 전지,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도 기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삼성해양 기업들은 좀 오늘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원익 IPS도 빠지는 거 보면 삼성 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오테크니스도 버티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나 어쨌든 요 밑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일부 기업들, 뭐 DI, HBM 관련주죠. 고려아연, HD 현대마린솔루션, 그 LNF는 테슬라 관련주죠. 그래서 올랐고요. 반면 한국콜마, 카카오, SK 바이오팜, 바이오가 어쨌든 오늘은 좋진 않습니다. 예, 바이오가 분위기가 썩 좋진 않은 분위기 같고, 아까 에이징랜드, 뭐 하이닉스랑 테슬라 관련해서 오른 것 같고요. 오랜만에 TLB가 좀 반등했고, 네. 반면 뭐 영풍정밀, 보로노이, 바이오 많이 오른 기업들은 오늘 다 큰 폭의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기아도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보단 못했네요. 기아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성차가 좀 약간 못했고, 현대모비스 같은 부품주가 좀 좋은 그런 좀 이번 3분기 실적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한은 또 다음 주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번 주 고생하셨고요. 예, 정말 너무 힘든 장입니다. 이제 정말 그냥 말라 죽을 것 같아요. 표현이 좀 그런데 한국 주식시장 보고 있다가 좀 마를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게 거래는 없고 외국인은 주구장창 팔고 있고 삼성전자는 뭐 진짜 망하는 건지 끝없이 흘러내리고 있고, 예, 하이닉스는 좋은데 힘은 없어요 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긴 한데 이게 뭐가 계기가 생겨야 바뀔 것 같은데요. 금투세는 여전히 해결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이 모양인 걸 좀 아시나 모르겠어요 다들. 지금 너무 좀 분위기 안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재테크를 좀 해서라도 부자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다 미국 가시고 한데, 정말 이걸 좀 잘 풀려야 될 텐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하셨고, 뭐 내일은 함께 배우기 그 예고해드린 대로 ADC, 그러니까 항암 치료제 중에 ADC 기술 관련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올라가니까 한번 또 가볍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좀 제발 좀 오르기를 좀 기대하면서 이번 주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